안녕하십니까, 아침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약속드린 대로 백두산 인근에서 본인이 식별한 지하 갱도에 관한 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완공이 된 지하 시설이라는 것과 북한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신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 그 차량이 보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지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을 처음 식별한 건 지난 2019년도입니다. 그동안에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제가 판독을 하지 못한 이 신형 차량을 북한이 공개할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끝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의 위성 사진에는 이 시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의 위성 사진에서 식별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 본인이 식별할 정도이므로 군 관련 정보기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한 증거로도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은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흥함노동지구와 유곡노동지구 사이에 있는 신사동이라는 곳입니다. 중국과의 국경에서 두만강을 기준으로 불과 6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김정은이 북한의 급변 사태나 유사시에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건설해 놓았다라고 알려진 삼지연 비행장, 삼지연 공군 기지와는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조금 아까 보시는 화면 속에 무산지구 전투기념비라는 명칭이 하나 보이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김일성 우상화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이고요. 1939년도 5월 무산지구에서 김일성이 조선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에게 군사적 타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기념비인데, 북한의 최연의 회고록을 보면 무산전투는 1937년과 39년 두 차례 있었고, 두 차례 모두 자신이 이끄는 유격대가 일본군 토벌대와 전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사진으로 보이는 이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은 1971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2002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각 시점별로 해당 지역의 변화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신사동이라는 곳인데요. 2017년과 2018년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18년과 2017년도 요거는 나중에 보시게 될 지하 갱도가 위성 사진으로 식별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지하 갱도와 신사동이 동시에 개발이 돼서 군사기지화 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주둔하는 부대의 규모가 이제 많이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지역인데, 과거에 이 지역에 포병부대가 주둔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길이 50m, 폭 10m짜리 건물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형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인지 그런 흔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B지역인데요. 이 B지역이 핵심 시설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홍단구 시가지에서 흥암 노동자지구의 신사동 쪽으로 이렇게 쭉 서쪽 방향으로 향하는 계곡속인데, 계곡의 남쪽에는 해발 1489m의 대로운산이 있고, 북쪽에는 해발 1510m의 증산이 위치를 합니다. 지하시설 주위에는 다른 갱도는, 특별한 갱도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지금 마크를 해놓은, 노란색으로 마크를 해놓은 저 갱도 건너편에는 그 조그만 지하 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갱도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갱도로 추정을 하고, 갱도의 입구가 그 방위각이 남쪽인 180도 방향이고 폭은 약 한 10m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갱도 앞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폭 15m 정도의 그 콘크리트 플랫폼이 있고요. 이 콘크리트 플랫폼은 그저께 제가 공개를 해드린 그 지하갱도에도 보시면 출구 앞에 그 콘크리트 플랫폼이 있던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하갱도 입구의 바로 마주 앞에 길이 25m에서 26m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입구를 경비하는 경비부대의 막사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갱도를 나와서 대홍단 그 시가지 방향으로 연결되는 폭 4m 도로의 분기점에 지하시설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그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9년 9월 19일 촬영된 사진으로 지하경도 입구에 그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한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이 된 겁니다. 이곳을 제가 그 북한군의 지하 미사일 기지로 판단을 하는 판단 근거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9년 이후에 이 입구에 차량이 확인된 적은 없었는데 올해 11월 9일 그 제이콥 보겔이 공개한 그 위성 사진을 보면 또 한 번 촬영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1월 9일 제이콥 보겔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에서 모두 식별되는 차량의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저 원통형으로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발사관의 길이는 10에서 12m이고요. 두 개가 실려 있습니다. 두 개가 복층으로 실려 있는지 단층으로 실려 있는지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좌우 두 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한 그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들을 쭉 확인을 해보면 이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사한 차량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사한 게 그 5연장 대구경 방사포하고 그 4연장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근데 5연장 대구경 방사포는 위에 2개, 아래 3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는 조금 그 위에서 보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4연장 대구경 방사포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2차원으로 보면 2개밖에 안 보이지만 밑에 또 다른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백두산 인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전략군의 배치도를 보면 그 제3제대 배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영을 하는 화성 계열의 화성 그 12, 11, 12, 14, 16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제대의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사정거리 300km에서 600km 정도의 대구경 방사포를 이곳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최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처럼 희미하지만 2개의 실린더가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구분을 할 정도의 해상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실린더 2개를 탑재한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2021년 올 9월 달에 북한이 이제 그 실험 발사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발사 차량을 보면 5연장입니다. 위에 2개, 밑에 3개. 그래서 저 지금 식별된 그 이동식 발사 차량하고는 모양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동계열 미사일로 이제 추정을 한다면, 왜 그러냐면 발사관의 길이가 10에서 12m 정도 되고 차량의 길이가 18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길이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 노동 미사일 계열입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예를 들어서 판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거리가 한 140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노동 미사일이.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그 대용단에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상해와 러시아의 그 사할린 일부가 좀 들어가고요. 북경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요. 따라서 그 2017년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저 지하 시설이 2018년도에 식별이 되기 시작을 했고,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갱도 입구에서 재원을 알 수 없는 미사일을 탑재를 한 차량이 촬영이 됐습니다. 2번. 그런데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방부와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사기밀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18년도면 이 정권이, 현 정권이 한반도의 평화를 운운하고 남북 대화를 운운하고 이러면서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반도의 뭐 운전자네 하면서 아주 그 건방을 떨면서 까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북한이 대홍단에 저런 지하시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번, 정말 몰랐다. 그럼 무능력한 거죠. 국가 안보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거죠. 2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다. 탄핵감이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고도 모른 척을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현 좌파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을 하고 왜곡을 하고 국가안보를 왜곡을 하고 남북 정세를 거짓말로 국민에게 알렸는지 지난 4년 동안 제가 그 방증 자료로 이번에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차량이 정말 신형 미사일 차량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판독을 했는지, 당시의 사진이 2019년도에 공개된 사진 딱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교차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9일날 미국의 제이콥 보겔이 또 다른 사진을 공개를 해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